이어서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제3절 종부세 납세무자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부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한번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요,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양가로 1번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를 보시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 공시가압 밑줄입니다. 공시가압 합산한 금액이 얼마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가압한 금액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딱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어떻게 해야 돼? 6억을 초과해야지.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27회 시험 때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랬는데, 5억이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양가로 1번 봅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종합 합산 대상인 경우에 국내에 소지하는 해당 대상 토지 공시가압 합한 금액 밑줄입니다. 얼마요?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 됩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작습니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밑줄이요, 공시가압 합한 금액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단위가 좀 큽니다.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 자, 그러면 고개를 듭니다. 금방 봤어요? 지금 본지 2초, 3초, 4초,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압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예? 어휴, 안 속아놓으면 순서 바꿨는데도 다른 데서 순서만 바꾸면 5억이라고 하는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단위가 큽니다.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납세의무자입니다. 대답을 해야지. 우리 맨 끝에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없을 뻔했다. 대답을 하시고 소리를 자꾸 내서 외우셔야지. 집에 가서 외우려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업 시간에 여기서 외우고 가야지. 예. 자, 71페이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종부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건데, 요번이 우리가 지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11월, 12월 달에 지금 7주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7주. 8주였으면은 과세표준과 세율, 이거 좀 과세표준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가 7주밖에 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종부세 과세표준 조금 재산세보다는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별건 아니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1월 달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생략하고. 그 71페이지 보면 세율 및 세액인데, 주택에 대한 세액,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세율이 있잖아요. 그 세율, 그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땡땡 해놓고 일단 이렇게 써놓습니다. 아직 안 외우셔도 되고, 종부세 주택분은 0.5%부터요 2%까지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 0.5%부터 2%까지 과표관 5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는 0.5,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0.5 그래서 0.5에서 2%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27회 시험 때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이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이 5억 원일 때 종부세 세율은 1,000분의 3, 0.3%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이 5일 때는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리는 거고, 자, 평상시에 외운 대로 0.5 주택분, 0.5 5단계 초과 누진세율 리듬 타면서 한 20번 이상은 했을 건데, 20, 30번. 그럴 때 0.5 5단계 이거 외운 사람은 최저가 0.5고 최고가 2%예요. 그러면 무조건 0.3%는 무조건 뭐야? 틀린 거지. 최저가 0.5%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그러니까 0.3% 무조건 틀린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신 분은 자,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분은 0.5에서 0.5에서 2%까지 0.5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표관이 5단계로 돼 있어요. 보시면. 자, 그래서 0.5에서 1,000분의 22%까지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보면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취지만 한번 설명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에 빼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과다보유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투기억제하고도 관계가 없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서울 강남에 어떤 주택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다른 주택 없고요. 이 주택에서 주구장창 살고 있어요.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리고 정년퇴임해서 소득도 없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종부세 대상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종부세를 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 이런 사람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 못 받아요. 슬쩍 속여요. 토지분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토지분은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1세대 2주택자도 안 되고 1세대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거 나중에 쭉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보지 마시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읽어보는 거고 나중에 줄거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생략하고 72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오늘 말뜻만 설명드리고 갑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 세액보다 올해는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직접세라는 것과 간접세라는 것을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하는 세금이고 우리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뭡니까? 직접세입니다. 근데 간접세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누가 해요? 공급받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거래징수 해가지고 세무세 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상품, 물품 구입해 보세요. 어떤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받아 봐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쫙 카드를 긁고서 보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부담했잖아요. 그런 거. 자, 그럴 때 이런 게 간접세인데 간접세의 특징은 뭐냐면 간접세의 특징은 조세 저항의 정도가 낮아요. 자, 여러분 주세 납부하신 분들 간밤에 저도 어제 몸이 피곤하니까 작업하면서 새벽 3시 반까지 일하면서 작업하면서 그냥 일만 하고 있으면 사람이 그냥 좀 너무 그냥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면서 원고 작업한단 말이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원고 작업이라는 게 이제 이거예요. 법령이 있잖아요. 지방세법, 시행령 이렇게 있으면 그 법령 컴퓨터에 깔아놓고서 갖다가 드래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가서 편제만 이렇게 대놓고 갖다 붙이고 개정된 거 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조문이 이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하면서 오타 확인하면서 이제 갖다 내용 붙이는 건데 어떡하나 이런 작업하면서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한 잔씩 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젯밤에 또 여러분들끼리 어디서 모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줌마 이슬이 한 병이요 마시고 아줌마 한 병 더요 이래가지고 막 마시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내가 주세를 얼마나 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음식이랑 이런 거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부담했지?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 술 그냥 막 먹는 거지. 음식 먹고 그런 것처럼 간접세의 특징은 뭐냐면 세금을 내는지도 몰라요. 주세라든가 부가가치세 같은 이런 세금들은 간접세인데 세금 내는지도 모르고 냅니다. 조세 저항의 정도가 낮아요. 근데 직접세 있잖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이런 직접세는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는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져요. 소득세는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을 내니까 욕은 하지만 좀 누그러져요. 사람들이 진짜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 보유세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매년 세금 내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은 잡히기 힘들어요. 이런 게 배약이 무효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자산 증식 수단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거기에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투자한다거나 안정된 그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투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식은 거의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